우리 그 대형 온실 있잖아요. 플라스틱 하우스로 치면 평당 25만 원 나와요. 그다음에 유리 온실 지으려면 평당 30만 원 나와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25만 원, 30만 원 농가가 얼마나 돼요? 0.1%도 안 될 거예요. 환상만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제 그런 교육 과정 이렇게 읽어보면 지금 공부는 대학생 공부인데 기초가 중학교 되는 기초가 없어. 중학 수준의 기초가 없는 거예요. 한국 농수산대학교 나오는 거예요. 기초가 안 되고 뭔 소리고 모르고 3년 하다 오는 건데. 그 강사진이 우리나라 최고거든요. 농수산대학교가. 진짜 교수들 난사라는데 학생이 좀 문제가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리학도 좀 배워야 되고 이래 하는데 화학도 배워야 되고 수경도. 제가 수경재배 프로그램을 1995년도 만들었어요. 감비재배 프로그램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제가 만들고 그 뒤에 또 수경재배 대행 점검 프로그램을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시군에 돌아가시고 혹시 뭐 프로그램 필요하다면 얘기하세요.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그리고 몇 번 전화 통화하다 보면 맞출 수가 있어요. 또 농가에 처방을 해줘도 됩니다. 처방해주면 그 기술센터 이름하고 이름 딱 나옵니다. 나와 해가지고 뭐 제가 해주면 하나도 내용이 없어. 그들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놨어요. 그 처방 프로그램에 160개 들어가 있습니다. 안에. 그 대형의 가시수가. 그래서 그걸 만들 때만 해도 상당히 이제 엑셀을 기본으로 이제 함수식을 만들거든요. 나중에는 뭐가 문제점이 있어서 그걸 보완할 거라고 이랬는데 프로그램을 뜯어놨는데 함수를 여는 방식이 어렵던 게 엑셀 함수가 있나? 나 엑셀 함수 그렇게 많은 줄도 몰랐고 또 안 되니까 비주얼 베이직 하는 사람들 그냥 프로그램 만들어줘야 돼. 비주얼 베이직. 그 넣어가지고 그냥 계산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막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이제 일반 인터넷이 발달이 안 되고 천리안 뭐 이런 자 그게 동호회가 있어. 그 엑셀 동호회가 또 들어가가지고 이런 게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그래 함수를 받고 이러면서 이제 배워가면서 했고 비주얼 베이직도 학원에 다닐 때는 모르겠어요. 저는 언어에 좀 약간 영어도 잘 못하고 컴퓨터 언어도 약해. 논리가 약한 모양이에요. 그래야 이제 뭐 비주얼은 안 됐는데 그러면서 프로그램도 뭐 대행 점검 프로그램도 만들고 몇 개 만들고 지금도 한 2,500명한테 처방을 해요. 무료 처방을 해줍니다. 제 밴드에 가입되면요. 가지고 그냥 물 검사하는 것을 바로 개인 처방을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저보다 처방은 더 정확한 처방은 없습니다. 거기다 보면은 좀 처방 이상한 처방이에요. 그럼 역으로 개선해 보면 알아요. 그 처방해준 비료하고 물 검사한 거 두 개를 합하면 원처방이 나와야 되죠. 안 나옵니다. 제일 엉터리가 세강 분석이에요. 그리고 완전 엉터리입니다. 그 나머지도 보면은 문제가 많아. 만약에 물 속에 그 칼슘 뭐 질소, 인산 막 이런 게 막 있잖아요. 그 물 속에 칼슘이 보통 그 당량으로 이렇게 몰로 치면은 한 8몰, 6몰 이리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물속에 산물이 있어. 그러면 이제 추천한 게 3월, 5몰만 추천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래가 이제 처방 프로 만들 때 이제 3월, 5몰을 했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우리가 질소만 비료, 인산만 있는 비료, 카리만 있는 비료가 없잖아요. 다 보면 그 카리가 플러스 이온이니까 마이너스가 하나 붙어 있어요. 질소도 질산이 마이너스 플러스가 하나 붙어 있거든. 다 뭐 결합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질소도 이렇게 해서 질산칼슘, 질산칼륨, 질산암모늄, 질산마그네슘을 가지고 질소를 농도를 맞추습니다. 보통은 한 8몰에서 14몰까지 이렇게 맞춰요. 질소가 모자라는 거야. 그러면 그 질소를 어떠한 경우라도 작물에 재배되는데 조금 그 간섭을 덜 받는 그런 비료를 선택해서 맞춰줘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처방 프로를 만들 때 0.1부터 시작했거든. 그럼 이제 1.5이 되면 완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 1.6인가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벌써 20년이 넘었는데도 조금씩 업그레이드, 단기 프로그램도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조금 우리가 젊었을 때는 가능해요. 저도 젊었을 때 손을 댄 거거든. 그 처음에 그 수경재배 연구에 저게 이제 대학 교수들하고 뭐 산업체하고 저기 연구가 있더라고. 그런데 가가지고 심포지엄 하는 데 가서 손 들어가지고 왜 비싼 질산가스나 질산가스륨을 쓰느냐고 유한이나 요소염을 되는데 이렇게 질문해줘.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이게 답도 걸작이고 이제 6개월쯤 뒤에 얼굴이 확 끓여더라고. 수경재배에서 이제 요소는 유기물이기 때문에 식물 뿌리를 안 먹어요. 유기물 못 먹습니다. 물에 안 녹아요. 물에는 없는데 유기물이라. 그 양서류와 포유류의 콩팥에서 만들어지는 거거든. 그 이제 인간이 제일 먼저 이제 합성해 만드는 게 유기물이 요소예요. 그리고 유한은 황산근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만약 양을 충족을 쓰다 보면 황산이 양이 확 많아집니다. 그럼 황산이 많아지니까 이제 황산 마그네슘을 못 넣는 거잖아요. 그럼 또 질산막을, 그럼 또 질산이 많아져 버려요. 이게 이걸 이제 조합을 여러 개 해서 만들다 보니까 자꾸 업그레이드가 되고 이제 프로그램 뜯어놓고 그 함수 못 맞추면은 한 달 동안 밥 마셨어요. 그런 걸 계속 이러면서 왜 하느냐 그러면 참 애매한 거죠. 말랑됐겠네. 그래서 또 새로운가 함께 하는 그 재미로 자꾸 이제 배우고 기초가 약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산대를 나왔는데 그래서 공부한다고 제가 나이 40에 41가 방송통신대학교 오동과를 갔어. 그 가가지고 내한테 필요한 것만 봐서 축사님 걸 빼버리고 그렇게 4년 동안 졸업할 때까지 책 40권을 읽었어요. 근데 방송통신대학교 시험을 어찌 냈나요? 전 책에서 내거든요. 우리 대학교 될 때는 가르쳐줬잖아요. 몇 개. 이는 하나도 안 가르쳐줘. 기출문제도 별로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4년 만에 졸업하는 사람은 비율이 3%밖에 안 돼. 그리고 전체 졸업이 17%예요. 그래서 4년 만에 하려면 스트레스 받는 거지. 토요일, 일요일 도서관에 살았는데. 그러면서 거기에 필요한 책을 갖다 싹 다 읽었죠. 책 40권을. 그게 엄청난 공부가 됐어요. 지금도 농수사대학교 책이 좀 잘 돼 있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들어가는 각종 자료책들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일반 대학교에서 쓰는 교재는 일본 책 100개 가지고 적당히 했는데 그 책도 이렇게 크면서 내용이 신가라 이제 유럽에서 나온 기술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시설물에부터 시작해 토양이라든지 병해주 있는 거. 근데 대학원 같은 데서 할 때도 방통대 그 교재를 가지고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거 내가 좀 업그레이드 시켜놓으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제가 공부한 거 얘기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그거는 그 인터넷을 통해서 살 수 있거든요. 책 한번 보세요. 그리고 책이 많이 바뀌어가 내용 진짜 충실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토양학 같은 거 필요하고 책 딱 공부하고 놈한테 가서 교육을 한번 해보면 아이고 잘한다고 할 거예요. 처음부터 아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범위를 넓히려면 옛날에요. 제가 사이치 담당자도 해갖고 작물보호 담당자도 해봤어요. 제 말 잘못하면 구수 날아가요. 모지가 날아간 시절이었어요. 그때 병해충 담당자도 했고 원예 담당자를 25년 했어요. 카페 하다가 3D는 제가 싹 다 했었거든. 이제 결과적으로는 중간에 그만뒀죠. 33년 딱 하고 그만두고 이제 농사 지으면서 또 컨설팅 회사 다른 회사에 소속되다 보니까 페이가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책임가지고 또 한 지가 이제 지금 하다 보니까 15,000평 농사 지어요. 그 이제 짓고 또 이런 것도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보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또 잘 보이네요. 현직에 있을 때는 제일 스트레스 받는 거 이거 알아요? 내가 모르는 거 물었을 때. 그러면 농촌 이런 저희가 경남 기술이고 저는 경남 기술이 바로 옆에 진주에 붙어 있거든요. 그럼 오토바이 타고 바로 가서 보고 현미경도 보고 제가 또 기술원에 또 그
그 병해줄이 병의실이라는 3년 그걸 했었어요. 근데 병 끝에 이런 걸 말 아는데 환경 쪽하고 또 다른 쪽 상무 쪽이 좀 모자라. 그래 기술 지원자도 엄청나게 있습니다. 저는 현직에 있을 때. 이상하게 생긴 거는 제가 요청 다 해가지고 그럼 한 팀 꾸려가 오잖아요. 병해줄 담당자 무슨 뭐 비료 담당자부터 시작 많이 와. 답이 애매하게 나올 때도 있지만 그 이상한 거 제가 많이 불러가 많이 밝혔거든요. 이게 자꾸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의 범위가 계속 늘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아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돈을 제일 많이 벌려고 했으면 백미경 볼 줄 알고 균 배양할 줄 알고 다 이런 거 했으면 그냥 농약 한 개 쳐려가지고 영상학대장치에 갖다 놓고 이래 했으면 약장세가 돈 엄청 벌었을 거예요. 그 유사하게 기껏해야 백미경 균도 그렇게 못 보는 애가 영상학대장치에 갖다 놓고 사천 반성 쪽에 보면 식물병원 해가 그때도 뭐 한 사람 오면 100만 원씩 받아버려. 그만두고 컨설팅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했어야 되는 건데. 실제 제가 이제 그 농업기술센터가 진주시청 8층에 있었어요. 제 자리는 업무본 자리고 옆에다가 인큐베이터 한 개, 그 다음에 영상학대장치 한 개, 그 다음에 생물현미경하고 이제 해부현미경, 해부현미경하고 이제 강화현미경 2개 나놓고, 그래서 그리고 그 안 나오는 거는 습식 처리해가지고 나놨다가 빨리 나오면 보고 이렇게 처방을 해줬거든요. 재보러 온 사람이 하루에 한 50명씩 됐었어요. 그러면 나는 피곤해도 그런 게 이제 피곤하죠. 이제 또 사업을 해야 되니까 또 일은 밤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토요일 일요일도 나와가 일하고, 근데 후회는 안 해요.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제 좀 많이 배울 것도 배우고, 그리고 이제 밴드 하는 것도 뭐 쪼잔한 기술 같은 걸 얘기할 수 있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공무원 1979년도 시작해가지고 84년도인가 그때가 일본 야채, 일본 채소라는 거 야채래요. 야채 농업 기술 대제라는 책을 샀어요. 그때 10달러를 주고 샀습니다. 책 그 10권인데 그 책을 3단으로 편집해서 가로로 요리해가지고 3단으로. 근데 그걸 갖다가 뽑아내가 A4 용지에 쳐보면은 한 11포인트가 치면은 한 5장, 6장씩 나와요. 페이지는. 거의 책 한 권이 한 800페이지에서 1000페이지 되거든. 이게 일본에 120년 동안 연구해놓은 자료를 그걸 싹 다 본 거야, 제가. 내가 이제 필요한 부분을. 이게 자연적으로 범위가 넓어져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업그레이드 된 책을 사야 되는데 450만 원 보험료까지 일본에서 붙이려도 450만 원 아마존에. 그러니까 사야지 조금 있으면 10년에 한 번씩 나오거든. 기술 정보판 그 뒤에 기술 또 부채가 11명이야 지금. 그런 걸 사무실에 책 같은 거 살 때요. 자기 돈만 사기는 엄마하고 사무실에 그 예산 편성할 때 책 이거 공부하고 책 살 때 일본 농업기술 야채편 있잖아요. 뭐 가수 하는 사람들이 가수도 사고 다 사는 게죠. 토양도 있습니다. 그런 거 사가지고 한번 읽어보면요. 지금 일본의 농업기술이 굉장해요. 지금은 나라가 좀 애매해. 30년 동안 정체가 내가 발전이 안 돼. 도로 마이너스인데 일단 해놓은 거는 굉장해요. 제가 딸기 밴드에서도 얘기해본 게 주로 네덜란드 기술하고 일본 기술을 많이 이렇게 해주고서 답을 많이 풀어주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지닌 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연구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 보면 깜짝 놀라는 수준이 우리나라 책의 수준이 너무나 낮아요. 농업기술 책, 농업이 길잡이 보면 책 공부 다 한 거 책 위주로 그거는 전체 기술의 100분위도 안 됩니다. 그 세부적으로 안 들어가 있어.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좀 읽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제 특히 이 함수량 이게 큰 문제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식물이 물을 100을 먹어요. 근데 생채하고 포도당을 만드는데 20을 쓰거든요. 나머지 80은 날아가는데 문제는 뭐냐? 식물이 안 시들었고 지금 건강한 게 아니라는 소리예요. 물이 반뿐이 없어. 그 물 40만 날리. 80을 날릴 수 있는데 40만 날리도 하면 40을 못 날리잖아요. 물이 없어서. 그 못 날린 것처럼 기공을 타는 겁니다. 전체 그 기공을 반뿐이 안 연 거예요. 그러면 그 안 열린 부분의 기공은 탄산가스 흡수를 안 했기 때문에 포도당을 안 만드는 거죠. 아까 그 얘기했죠. 그 백엽상이라는 데서 그 수분 부족분.
그게 30, 25, 30이 되면은 저작은 할 수 없어요. 만드는 거라도 거의 다 호흡으로 다 나가버립니다. 호흡으로. 손실이 되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적정 범위를 만들기 위해서 환경을 조절하는데 솔직히 바닥에 물 뿌리는 건 제가 지내는 말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 우리 난방을 하는데 온수 보일러를 통한 난방이 최고의 적격한 그 난방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온수 보일러 가지고 순환 펌프가 아니라 양수 펌프로 물 바로 퍼가지고 하는 그 방법을 제가 1992년도에 진주시 농업기술센터에 있으면서 진양군이네. 그 있으면서 제가 그 그림을 그렸어요. 저는 보일러 유체공학을 안 했어요. 연력학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별거 아니더라고. 만들어가 자체적으로 리플렛 2,000장 만들어가고 시전하고 다 뿌렸고 그래가 막 하는데 보면 효과가 좋거든요. 막 끈끈 난방도 또 그 일본에서 소개된 거 갖고 기존의 끈끈 난방은 안 되는 거고 안 되는 기술이에요.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게 기술이 그냥 책에 나와서 잘못됐다. 심지어는 이제 경상도 농업기술원에서 연구직 공무원이 끈끈 난방은 이제 하는 거 뭐가 좋다. 그 시험 데이터 신뢰를 못 가지겠다 된 거죠. 제가 저 지도주 공무원 설명 들어갔는데 내가 들어갔었어. 신뢰를 못 한다 하니까 이래 막 열이 붉게 가지고 착착 내가 얘기를 했죠. 하니까 이제 거기에 있는 국장이 딱 보면 1년 더 해보세요 이렇게 했거든. 그래 1년 더 했어. 딱 내 말대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슨 연구가 1년 만에 180도 번복이 된 연구가 어디 있나요? 이게 우리나라 연구 이런 것도 보면 연구를 위한 연구예요. 너무 연구 결과 데이터 나온 거 비슷하게 조금 테이블만 약간 바꿔하고. 그런데 이제 반해서 그 유럽 같은 거 지금 네덜란드의 시설원의 책 있잖아요. 그 전번에 제가 샀을 때 14만 원인가 하더라고요. 와겐겐 대학의 그 시설원의 책. 그럼 한번 사보세요. 번역기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책하고는 상대가 안 됩니다. 여기서 이런 얘기하는 수준 있죠. 이거 또 앞서 보는 기술들이 바로 막 나와요. 그래서 이게 근무를 하는 동안에는 끝을 막아버리세요. 그리고 지금 시설농업은 안 없어집니다. 세무공무원이나 뭐 이런 거 하다가 뭐 서사 같은 거 하다가 이제 저 퇴직하고 나서 이제 뭐 변호사다 법사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도시 공무원도 잘하면은 저는 그 8년 남았을 때 퇴직했어요. 농사지원 거라고. 그 퇴직하더라도요. 충분하게. 제가 33년 공무원 할 때 땅을 2,000평 샀었는데 퇴직하고 불과 10년도 안 돼서 5,000평, 5,500평 샀어요. 우리가 월급을 받아보니까 자기가 사장이 돼야 되잖아요. 완전히 달라져요. 그리고 느긋해져 버려요. 이렇게. 그래서 한 기술이라도 너무 안 난다고 3D 업종 있잖아요. 제가 사이치 담당자도 해보고 작물 보호 담당자도 해보고 하우스 담당자 해보고 다 아무도 안 하려는 거거든. 그걸 25년 사람들이 하루에 50명이 정도 안 바꿔줘 업무를. 그래서 제발 바꿔줘 이렇게 하고 이제 기술 개발 깔았고 이제 그 문의하는 데서 그리 갔을 때 업무를 가왔어요. 내가 민원 오는 걸 현명하고 다 가갔어.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하고 처방도 내가 또 까가 바뀌는데 업무 가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안 바꿔줘서 내가 이제 그래가 하다가 도로도 와갖고 하다가 이제 퇴직을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조금만 노력하면요 배우겠다는 어떤 그게 되면 쉬워요. 그리고 과학 공부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이거 없으면 고차원이 아닙니다. 한 중학교, 고등학교 수준만 다 풀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하다 보면 재미가 나요. 그리고 특히 그 제가 배터 7년 동안 그리 맞춤 됩니다. 거기에 그럼 단어 아무거나 있는데 한번 쳐보세요. 나옵니다. 그럼 설명 읽어보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우리가 이제 환경을 맞추기 위해서 결국 그 환경 제어 기기들이 보면은 막 난방 기기가 있고 환기 하는 게 있고, 주로 환기 팬이나 이제 전창 측창이잖아요. 그래서 측창은 옆창은 바람이 의한 환기예요.
그래서 기압골이 넓어서 바람이 안 불 때 열대야 걸렸을 때는 천창환기 안 됩니다. 그래서 천창환기 때 안 돼. 천창환기는 밀도환기입니다. 온도 차이에 의한 환기. 바깥 온도 하우스는 온도에 의해서 바람이 일어나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강제환기는 무조건 바로 풀어내는 거고. 난방은 이제 온수난방, 온풍난방 있을 것이고 유동팬이라는 건 이제 하우스 내에 그 바람을 불어줘가 초속 한 50cm 이내로 바람을 불어주면은 그 기공이 뒤에 80%가 이 뒤에 있어요. 그 물이 수증기로 확 나오는 그 부분에 0.5mm 정도 되는 부분에 그 물을 척이 딱 끼어가 있어. 그것 때문에 물이 충분히 안 날아가는 거야. 그걸 바람을 불어서 그걸 제거함으로 인해서 물이 잘 날아가니까 탄소 동화작용이 잘 된다는 거죠. 근데 습도가 50% 이하일 때 유동팬 돌려버리면 기공을 또 닫아버려요. 전말이 너무 많이 되니까 지금 닫아버려요. 그러니까 유동팬은 습도 50% 이상일 때만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밤에는 가동시켜야 돼. 밤에 가동을 시키면은 하우스 내의 습도하고 온도가 평준화가 돼버려요. 지금 밤에 온도가 밖에 낮아지잖아요. 그러면 이 가운데보다 양쪽 가쪽에는 온도가 3도에서 5도가 내려갑니다. 바람 안 부는 날은 3도 내려가고, 바람이 부는 날은 5도까지 내려가. 여기는 가운데는 열이 지붕으로 안 뺏기는데, 이 가쪽으로 오면 열이 옆으로도 뺏기고 지붕으로 뺏겨요. 그래서 온도가 열이 나는 거야. 딸기밭 같은 데 이런 데 가면 가쪽에 보면 어떻게 돼요? 아침에 보면 잎에 물이 묻어 있고, 열매는 큰 거 같는데 잿빛 곰팡이병이나 균형병인데 뱀을 하게 되고, 이제 막 그렇게 돼서. 그래서 그런 걸 그 유동팬이 막아줄 수가 있어요. 탄산가스 발생기는 이제 토양 같은 데는 유기물만 많이 잡아야면은 그 미생물이 유기물 분해하면서 탄산가스 올라오게 되네. 실제 그 하우스에다가 왕개를 한 차씩 열어본 사람이 제 법인이 접니다. 옛날에 일본의 현대농업인가 책에 보니까 왕개를 넣어서 저게 탄산가스 농도 높다는 책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1993년도부터 제주도 하우스에 한 동에 한 차씩 넣어라, 왕개를. 한 차가 한 탑차 2톤 정도 돼. 2톤 정도 잡아야 문 열어놔도 탄산가스가 600ppm 나옵니다. 한 차만 넣으면 왕개 1년 동안 나와요. 그런데 그 탄산가스가 600ppm 나오는데 탄산가스 가격을 따지면 한 200만 원, 300만 원씩 빼도 거기서 작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한 차에 이제 진주는 왕개를 하우스 나가는 경우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싸요. 한 차에 50만 원, 그 차만 17만 원 하더라. 10배 이상의 차이가 나고 또 토양 개량시키고 탄산가스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유기물로 이용하는 것도 있지만은 또 이제 화석 에너지를 태워서 가스나 석유를 태워서 만드는 방법도 있고, 액화탄산가스를 다시 사가는 방법이 있는데 액화탄산가스가 더 싸죠. 그리고 이제 막 가스 파는 방법, 제스, 막 보강 등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이거에 제일 효과적인 게 어떤 거냐? 이걸 했을 때 이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걸 해놓은 거예요. 난방은 무조건 온도가 제일 많이 올라가고 습도는 조금 떨어지듯이 조금 그렇게 많이는 안 떨어진다는 걸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환경 제어를 할 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환기창, 보일러, 냉방. 쭉 보면은 파프리카나 토마토 하는데 보면 뭐가 돼 있어요? 그 히트펌프를 설치를 많이 해놨죠. 하우스 옆에 히트펌프를 막 10개씩 달아놨어. 그게 냉방하는 거죠? 낮에는 냉방 효과 없어요. 이게 언제예요? 파프리카 토마토를? 밤에 하는 거예요. 햇빛이 없을 때 효과가 있는데 낮에는 효과 없어요. 그래서 평균 온도를 낮추니까 그 열매가 익는 기간이 길어져요. 그 열매가 커지는 거죠. 그게. 그래서 이제 그 히트 펌프를 이제 활용하는 것이 주로 이제 그런 식으로 활용을 많이 해요. 뭐 에어컨 그런 거죠. 네. 그다음에 뭐 포구 이런 것도 사용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사용 방법을 대략 하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환경을 첫째 알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수준이 현재 돼 있느냐. 그래 보면 각종 센싱 기술이 발달하고 지금 강압성을 얼마 했는 것까지도 재는 그런 기기들이 개발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막 온도도 재고 배겹상 막 이런 것도 하고 뭐 얼마나 자랐느냐, 그다음에 뭐 감응 센서, 뭐 열화상 카메라, 지금 우리 휴대폰도 저거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 보면 보죠. 이거 온도가 낮는 거 환해 보여요. 열 새는 데 있잖아요. 심지어는 바람 딱 새는데 나는 이제 여러 사람 딱 찍으면 나와요. 시커멓게 나와. 그럼 그걸 갖다 때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농민들한테도 얘기를 해주고. 작물 생장에서는 아까 강합성 된 요 부분을 가지고 요거 최대 공약수를 해. 딴 것도 없어요. 그럼 강합성 기계가 돌아갈 때 무기 이온들이 기계의 엔진을 기하오일 역할을 한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걸 적절하게 물에 녹여서 공급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햇빛이라는 거는 그 적외선이 55%, 그다음에 이제 과시광선이 45%인데 여기서 이제 그 유럽에서 많이 하는 말이죠. 1% 가면 1% 생산, 무조건 빛이 많이 들어오야 된다. 그래서 빛을 많이 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보강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절개물에서 차폐율을 낮추고, 또 심을 때 적정 밀도로 심는 거예요. 지금 일본 같은데 딸기를 많이 따는 사람들은 25cm에서 20cm 정도 심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평균이 16cm입니다. 일본에 50년 전, 40년 전에도 18cm 심었어. 우리나라 15, 16cm 심어요. 엄밀히 따지면 이상한 심보자. 딸기 쭉 심은 데 가서 한 포기를 손 갖고 이렇게 덮어보세요. 그럼 이 포기, 이것도 예의가 있어요. 한 포기를 손가 이렇게 걷어갖고 변하는데도 이 두 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참 안 고쳐져요. 한 포기에 실제로 한 100m 하우스가 들으니 한 줄에 한 800포기 정도 심으면 맞아요. 700에서 800포기. 근데 1100포기 심어요. 이 많이 심은 게 일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입을 때도 한 줄에 30분만에 끝나고 40분, 50분 해요. 모든 게 그래요. 그리고 열매가 한 사이즈가 작아져버려요. 햇빛 경합이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 햇빛 많이 받아갖고 이제 자라네. 빛이 모자라면 못 자라게 돼 있어요. 이제 이런 것이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이제 태양광은 최대한 이 가시가 빠지는 좀 강한 건데 그 전체 강주에서는 아주 작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활용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빛이 엄청 많이 들어오는 필름들 있죠. PO 필름, 폴리올레핀이라고. 그래서 코팅 기술이 좋아가지고 비닐 참 잘 만들어요. 저도 하우스 9동이 있는데 한 3년 쓴 게 6동이에요. 나머지는 비닐로 날아가고 이제 새로 씌우는 거죠. 습동은 좋아요, 지금 더. 특히 올해 장마가 길어가지고 햇빛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나머지 6동은 엉망입니다. 그럼 비닐로 뭐 주문하는 게 벌써 한 동에 80만 원 들어갑니다. 결국 광합성은 생산을 하는 주로 식물, 유기물로 만드는 수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환경에 의해서만은 그럼 환경을 적절히 하는 게 이제 햇빛은 낮의 길이 가능한 빛이 많은 데서 그 다음에 그 작물의 모자란 척도로 충분히 포화점이 되고 빛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불을 써가지고 포화점 만들기는 어려워요. 이게 이제 우리가 보강이라는 개념하고 식물을 낮으로 만드는 개념하고 틀려요. 식물이 낮이냐 밤이냐를 결정하는 것은 뭐냐면은 25룩수예요. 우리가 책을 읽을 수 있으면 낮이에요. 그럼 우리 화장실 같은 데 옛날에 빨간 등 화장실에 들어가면 책 안 보잖아요. 그럼 밤 맞아요. 그런데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는 빛이 굉장히 세야 돼요. 보통 일반 그 빛을 작게 요구하는 식물들이 천룩수, 이제 강한 거예요. 포화점이죠. 보상점이라고 하죠. 보상점이라는 거는 탄소 동화작용 그 이전부터 합니다. 하는데 호흡으로 인한 손실과 강합성으로 당을 만드는 거, 그게 쌤쌤일 때를 이제 보상점이에요. 그래서 1000에서 2000룩수예요. 과체류는 한 1500룩수 되거든.
그러면 딸기밭이나 들깨밭에 불 써주는 등이 25룩수니까 몇 대를 더 해야 돼요? 1,500을 하려고 하면은 거의 50대 이상 더 넣어야 돼. 그러면 등이 딸기밭에 50개 들어가 있는데 50개 2,500개 해야 돼. 그래서 보강 꿈도 꾸지 말라는 소리예요. 2,500개를 하면 돈이 얼마나 들까요? 전기 인임량부터 시작해가지고 전기공사 값이 아마 등으로 인한 차폐도 생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네덜란드처럼 그 네덜란드가 45도 정도 돼요. 블라디보스토크하고 이도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겨울에는 오전 한 10시 반 되면 해가 뜨고 오후 3시 되면 접어요. 여름은 어때요? 새벽 3시가 되면 밝아지고 저녁 10시 되면 어두워지고 10시 넘어서. 이게 바람 갈 때 보면 계절에 따라서 보면 그래요. 그거 높지. 그래서 그 네덜란드는 겨울 농사를 지을 적에 한겨울에 농사 안 지어요. 12월 달까지 짓는데 동네에 열매가 달리가 있잖아. 햇빛이 있어야 이기 거거든. 열매는 짜다 쫙 달려가서 몇 단, 한 7, 8단 달려가 있어. 그걸 이 굽기 위해서 보강을 나트륨 등을 켜주는 거예요. 뭐 요즘은 LED 등도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써주는데 이제 그 열매를 익히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뭐 10시에 해 뜨지는 않거든요. 몰라 저 북한 함경 북도가만 해줘야 되는 거야. 이게 지금 여름에는 북한이 낮이 훨씬 깁니다. 그죠? 저 북극은 여름에 1시간 놔두고 23시간이 낮이에요. 남극은 반대로 겨울이죠. 이게 좀 반대로. 이게 위도가 높을수록 낮이 길어요. 언제부터? 하지 무렵 쪽에 여름에는 굉장히 길죠. 그래서 그걸 다 하려고 해요. 그 다음에 온도는 평균경인데 이거는 적상온도하고 관계가 많아요. 교수님, 네. 죄송합니다. 지금 여기 문을 좀 닫아야 돼가지고. 아 여기에요? 6시. 6시 맞아요? 네. 네, 오늘 그러면은 오늘 여기 좀 자료 좀 보시고 내일 또 아침에 저 내양외과 만나야 되는데 미치겠네. 환경은 좀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한번 자료 제가 자료 충분히 해놨어요. 내일 내양에 갈 때 혹시 또 얘기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질문을 받도록 할게요. 7시 가서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암력에 다니면 제일 많이 쓸 때가 주로 이제 파스칼을 킬로파스칼을 제일 많이 써요. 메가파스칼, 킬로파스칼 하는데 옛날에는 뭐 아톰이라든지 뭐 압력에 다니면 다른 걸 쓴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리고 이제 여기 뭐 수준과 포차, 보아스토와 현재 수준의 그 차이를 밀리바 파스칼 하면 0.5에서 1.2가 될 것이고 이거는 HD라고 하죠. 이제 보아스토 현재 절대 습도 차이 단위는 메가세곱장의 기름 그램이에요. 한 3에서 800을 얘기를 하는데 이걸 맞춘다는 게 참 어려워요. 어떤 데는 하우스에 맞추고 싶는데 밤에는 한 1에서 1.5 정도 만들어야 뱀을 잡게 해요. 근데 어떤 데는 밤에 살아. 한계가 된다 소리는. 그래서 보니까 뭐 유리온실인데 그 유리온실 사이에 밀폐를 하기 위해서 발을 걸어놨잖아요. 그게 오래돼가 살아는 거야. 열이 펑펑펑펑 새지 뭐. 겨울 같은 데는 난방비 엄청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경상남도 그 우량군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하우스 1,500평인가 돼 유리온실이. 이걸 왜 안 떼고 놔뒀는가 모르겠어요. 4,500만 원 든대요. 그때 4,500만 원. 지금 한 5년쯤이네. 그 사장이 또 불의 사고로 죽었어요. 그 물건 오리고 내리는데 이런 사다리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거기 그 밑에 뭐 작업해서 그게 무너져 버려가지고 돌아가셨는데 지금 요새 젊은 사람들이 스마트팜 뭐 이러면서 막 하면은 교육 1년 좀 받고 나면 뭐 한 15, 25 받아가지고 농사 뭐 깔끔한 지목해서 말은 우리 그 대형 온실 있잖아요. 플라스틱 하우스로 지으면 평당 25만 원 나와요. 그다음에 유리 온실 지으면 평당 30만 원 나와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25만 원, 30만 원 농가가 얼마나 돼요? 0.1%도 안 될 거예요.
환상만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제 그런 교육 과정 이렇게 읽어보면 지금 공부는 대학생 공부인데 기초가 중학교 때는 기초가 없어. 중학 수준의 기초가 없는 거야. 한국 농수산대학교 나오는 거예요. 기초가 안 되고 뭔 소리고 모르고 3년 하다 오는 건데. 그 강사진이 우리나라 최고거든요. 농수산대학교가. 진짜 교수들 난사라는데 학생이 좀 문제가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리학도 좀 배워야 되고 이래 하는 데인데 과학도 배워야 되고 수경도. 제가 수경재배 프로그램을 1995년도 만들었어요. 감비재배 프로그램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제가 만들고 그 뒤에 또 수경재배 대행 점검 프로그램을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시군에 돌아가시고 혹시 뭐 프로그램 필요하다면 얘기하세요.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그리고 몇 번 전화 통화하다 보면 맞출 수가 있어요. 또 농가에 처방을 해줘도 됩니다. 처방해주면 그 기술센터 이름하고 이름 딱 나옵니다. 나와 해가지고 뭐 제가 해준 하나도 내용이 없어. 내가 프로그램을 만들어놨어요. 그 처방 프로그램에 160개 들어가 있습니다. 안에. 그 대형의 가시수가. 그래서 그걸 만들 때만 해도 상당히 이제 엑셀을 기본으로 이제 함수식을 만들고 나중에는 뭐가 문제점이 있어서 그걸 보완할 거라고 이랬는데 프로그램을 뜯어놨는데 함수를 여는 방식이 어렵던 게 엑셀 함수가 있나? 나 엑셀 함수 그렇게 많은 줄도 몰랐고 또 안 되니까 비주얼 베이직 하는 사람들 그냥 프로그램 만들어줘야 돼. 비주얼 베이직 그 넣어가지고 그냥 계산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막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이제 일반 인터넷이 발달이 안 되고 천리안 뭐 이런 자 그게 동호회가 있어. 그래 엑셀 동호회가 또 들어가가지고 이런 게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그래 함수를 받고 이러면서 이제 배워가면서 했고 비주얼 베이직도 학원에 다닐 때는 모르겠어요. 저는 언어에 좀 약간 영어도 잘 못하고 컴퓨터 언어도 약해. 논리가 약한 모양이에요. 그래야 이제 뭐 비주얼은 안 됐는데 그러면서 프로그램도 뭐 대행 점검 프로그램도 만들고 몇 개 만들고 지금도 한 2,500명한테 처방을 해요. 무료 처방을 해줍니다. 제 밴드에 가입되면요. 가지고 그냥 물 검사하는 것을 바로 개인 처방을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저보다 처방은 더 정확한 처방을 얻습니다. 거기다 보면은 좀 처방 이상한 처방이에요. 그럼 역으로 개선해 보면 알아요. 그 처방해준 비료하고 물 검사한 거 두 개를 합하면 원처방이 나와야 되죠. 안 나옵니다. 제일 엉터리가 세강 분석이에요. 그건 완전 엉터리입니다. 그 나머지도 보면은 문제가 많아. 만약에 물속에 그 칼슘 뭐 질소, 인산 막 이런 게 막 있잖아요. 그 물속에 칼슘이 보통 그 당량으로 이렇게 몰로 치면은 한 8몰, 6몰 이리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물속에 산물이 있어. 그러면 이제 추천한 게 3월, 5몰만 추천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래가 이제 처방 프로 만들 때 이제 3월, 5몰을 했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우리가 질소만 비료, 인산만 있는 비료, 카리만 있는 비료가 없잖아요. 다 보면 그 카리가 플러스 이온이니까 마이너스가 하나 붙어 있어요. 질소도 질산이 마이너스 플러스가 하나 붙어 있거든. 다 뭐 결합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질소도 이렇게 해서 질산칼슘, 질산칼륨, 질산암모늄, 질산마그네슘을 가지고 질소를 농도를 맞추습니다. 보통은 한 8몰에서 14몰까지 이렇게 맞아요. 질소가 모자라는 거야. 그러면 그 질소를 어떠한 경우라도 작물에 재배되는데 조금 그 간섭을 덜 받는 그런 비료를 선택해서 맞춰줘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처방 프로를 만들 때 0.1부터 시작해요. 그럼 이제 1.5이 되면 완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 1.6인가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벌써 20년이 넘었는데도 조금씩 업그레이드, 감비 프로그램도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조금 우리가 젊었을 때는 가능해요. 저도 젊었을 때 손을 댄 거거든. 그 처음에 그 수경재배 연구에
저게 이제 대학 교수들하고 뭐 산업체하고 저기 연구가 있더라고. 그런데 가가지고 심포지엄 하는 데 가서 손 들어가지고 왜 비싼 질산관리나 질산칼슘을 쓰느냐고 유한이나 요소염이 되는데 이렇게 질문해줘.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이게 답도 걸작이고 이제 6개월쯤 뒤에 얼굴이 확 끓이더라고. 수경재배에서 이제 요소는 유기물이기 때문에 식물 뿌리를 안 먹어요. 유기물 못 먹습니다. 물에 안 녹아요. 물에는 없는데 유기물이라. 그 양서류와 포유류의 콩팥에서 만들어지는 거거든. 그 이제 인간이 제일 먼저 이제 합성해 만드는 게 유기물이 요소예요. 그리고 유한은 항산근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만약 양을 충족할 쓰다 보면 항산이 양이 확 많아집니다. 그럼 항산이 많아지니까 이제 항산 마그네슘을 못 넣는 거잖아요. 그럼 또 질산막을, 그럼 또 질산이 많아져 버려요. 이게 이걸 이제 조합을 여러 개 해서 만들다 보니까 자꾸 업그레이드가 되고 이제 프로그램 뜯어놓고 그 함수 못 맞추면은 한 달 동안 밥 마셨어요. 그래 그런 걸 계속 이러면서 왜 하느냐 그러면 참 애매한 거죠. 말라그랬겠네. 그래서 또 새로운가 함께 하는 그 재미로 자꾸 이제 배우고 기초가 약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산대를 나왔는데 그래서 공부한다고 제가 나이 40에 41가 방송통신대학교 오동과를 갔어. 그 가가지고 내한테 필요한 것만 봤어. 축사님 거 떼버려. 그렇게 4년 동안 졸업할 때까지 책 40권을 읽었어요. 근데 방송통신대학교 시험을 어찌 냈나요? 전 책에서 내거든요. 뭐 우리 대학교 될 때는 가르쳐줬잖아요. 몇 개. 이는 하나도 안 가르쳐줘. 기출 문제도 별로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4년 만에 졸업하는 사람은 비율이 3%밖에 안 돼. 그리고 전체 졸업이 17%예요. 그래서 4년 만에 하려면 스트레스 받는 거지. 토요일 도서관에 살았는데. 그러면서 거기에 필요한 책을 갖다 싹 다 읽었죠. 책 40권을. 그게 엄청난 공부가 됐어요. 지금도 농수사대학교 책이 좀 잘 돼 있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들어가는 각종 자료책들이죠. 굉장히 잘 나왔어요. 일반 대학교에서 쓰는 교재는 일본 책 100개 가지고 적당히 했는데 그 책도 이렇게 크면서 내용이 신가라 이제 유럽에서 나온 기술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시설물에부터 시작해 토양이라든지 병해주 있는 거. 이게 대학원 같은 데서 할 때도 방통대 그 교재를 가지고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거 내가 좀 업그레이드 시켜놓으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제가 공부한 거 얘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그 인터넷을 통해서 살 수 있거든요. 책 한번 보세요. 그리고 책이 많이 바뀌어가 내용 진짜 충실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토양학 같은 거 필요하고 책 딱 공부하고 남한테 가서 교육을 한번 해보면 아이고 잘한다고 할 거예요. 처음부터 뭐 아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범위를 넓히려면 옛날에요. 제가 사이치 담당자도 해갖고 작물보호 담당자도 해봤어요. 제 말 잘못하면 구수 날아가요. 모지가 날아간 시절이었어요. 그때 병해충 담당자도 했고 원예 담당자를 25년 했어요. 카페 하다가 3D는 제가 싹 다 했었거든. 이제 결과적으로는 중간에 그만뒀죠. 33년 딱 하고 그만두고 이제 농사 지으면서 또 컨설팅 회사 다른 회사에 소속되다 보니까 페이가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책임가지고 또 한 지가 이제 지금 하다 보니까 15,000평 농사 지어요. 그 이제 짓고 또 이런 것도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보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또 잘 보이네요. 현직에 있을 때는 제일 스트레스 받는 거 이거 알아요? 내가 모르는 거 물었을 때. 그러면 농촌 기정체가 막 경남 기술이고 저는 막 경남 기술이 바로 옆에 진주에 붙어 있거든요. 그럼 막 오토바이 타고 다 가서 보고 헬미경도 보고 제가 또 기술원에 또그 병해출이 병의실이 한 3년 근무를 했었어요. 병 같은 이런 걸 말 아는데 환경 쪽하고 또 다른 쪽 상무 쪽이 좀 모자라. 그래 기술 지원다도 엄청나게 있습니다. 저는 현직에 있을 때. 이상하게 생긴 거는 제가 요청 다 해가지고 그럼 한 팀 꾸려가 오잖아요. 병해충 담당자 무슨
기호 담당자부터 시작 많이 와. 답이 애매하게 나올 때도 있지만 그 이상한 거 제가 많이 풀러가 많이 밝혔거든요. 이게 자꾸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의 범위가 계속 늘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아는 거죠. 그래서 제가 돈을 제일 많이 벌려고 했으면 백미경 볼 줄 알고 균 배양할 줄 알고 다 이런 거 했으면 그냥 농약 한 개 쳐려가지고 영상 대장차에 갖다 놓고 이래 했으면 약장사가 돈 엄청 벌었을 거야. 그 유사하게 기껏해야 뭐 현미경 균도 그렇게 못 보는 애가 영상 학대장차를 갖다 놓고 사천 반성 쪽에 뭐 식물병원 걔가 그때도 뭐 한 사람 오면 100만 원씩 받아버려. 그만두고 컨설팅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했어야 되는 건데. 솔직히 제가 이제 그 농업기술센터가 진주시청 8층에 있었어요. 제 자리는 업무 보는 자리고 옆에다가 인큐베이터 한 개, 그 다음에 영상학대 장치 한 개, 그 다음에 생물현미경하고 이제 해부현미경, 해부현미경하고 강화현미경 2개 나놓고, 그리고 그거 안 나오는 거는 습식 처리해가지고 나놨다가 빨리 나오면 보고 이렇게 처방을 해줬거든요. 재보러 사람이 하루에 한 50명씩 됐었어요. 그러면 나는 피곤해도 그런 게 이제 피곤하죠. 이제 또 사업을 해야 되니까 또 일은 밤에 해야 되는 거예요. 막 토요일 일요일도 나가가 일하고. 근데 후회는 안 해요.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제 좀 많이 배울 것도 배우고, 그리고 이제 밴드 하는 것도 뭐 쪼잔한 기술 같은 거 얘기할 수 있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공무원 1979년도 시작해가지고 84년도인가 그때가 일본 이거 야채, 일본 채소라는 거 야채래요. 야채 농업 기술 대계라는 책을 샀어요. 그때 10달러를 주고 샀습니다. 책 그 10권인데 그 책을 3단으로 편집해서 가로로 요리해가지고 3단으로. 근데 그걸 갖다가 뽑아내가 A4 용지에 쳐보면은 한 11포인트가 치면은 한 5장, 6장씩 나와요. 페이지는. 거의 책 한 권이 한 800페이지에서 1000페이지 되거든. 이게 일본에 120년 동안 연구해놓은 자료를 그걸 싹 다 본 거야, 제가. 내가 이제 필요한 부분은. 이게 자연적으로 범위가 넓어져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업그레이드된 책을 사야 되는데 450만 원 보험료까지 일본에서 붙이려도 450만 원 아마존에. 그러니까 사야지 그러면서 못 사. 10년에 한 번씩 나오거든. 기술 정보판 그 뒤에 기술 또 부채가 11명이야 지금. 그런 거 사무실에 책 그런 거 살 때요. 자기 돈만 사기는 엄마하고 사무실에 그 예산 편성할 때 책 이거 공부하고 책 사도 일본 농업기술 야채편 있잖아요. 뭐 가수 하는 사람들 가수도 사고 다 사는 게 좋아. 토요일도 있습니다. 그런 거 사가지고 한번 읽어보면요. 지금 일본의 농업기술이 굉장해요. 지금은 나라가 좀 애매해. 30년 동안 정체가 내가 발전이 안 돼. 도로 마이너스인데 일단 해놓은 거는 굉장해요. 제가 딸기 밴드에서도 얘기해본 게 주로 네덜란드 기술하고 일본 기술을 많이 이렇게 해주고서 답을 많이 풀어주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지닌 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연구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 보면 깜짝 놀라는 수준이 우리나라 책의 수준이 너무나 낮아요. 농업기술 책, 농업이 길잡이 보면 책 공부 다 한 거 책 기준으로는 전체 기술의 100분위도 안 됩니다. 그 세부적으로 안 들어가 있어.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좀 읽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제 특히 이 함수량 이게 큰 문제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식물이 물을 100을 먹어요. 근데 생채하고 포도당을 만드는데 20을 쓰거든요. 나머지 80은 날아가는데 문제는 뭐냐? 식물이 안 시들었고 건강한 게 아니라는 소리예요. 물이 반뿐이 없어. 그 물 40만 날리. 80을 날릴 수 있는데 40만 날리도 하면 40을 못 날리잖아요. 물이 없어서. 그 못 날린 것처럼 기공을 타는 겁니다. 전체 그 기공을 반뿐이 안 연 거예요. 그러면 그 안 열린 부분의 기공은 탄산가스 흡수를 안 했기 때문에 포도당을 안 만드는 거죠. 아까 그 얘기했죠. 그 백엽상이라는 데서 그 수분 부족분. 그게 30, 25, 30이 되면은 저장을 할 수 없어요. 만드는 데로 해도 거의 다 호흡으로 다 나가버립니다. 호흡으로. 손실이 되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적정 범위를 만들기 위해서 작용을 조절하는데, 특히 바닥에 물 뿌리는 건 제가 지내는 말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 우리 난방을 하는데 온수 보일러를 통한 난방이 최고의 적격한 그 난방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온수 보일러 가지고 순환 펌프가 아니라 양수 펌프로 물 바로 퍼가지고 하는 그 방법을 제가 1992년도에 진주시 농업기술센터에 있으면서 진양군이네. 그 있으면서 제가 그 그림을 그렸어요. 저는 보일러 유체공학을 안 했어요. 연력학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별거 아니더라고. 만들어가 자체적으로 리플에 2,000장 만들어가고 시전하고 다 뿌렸고 그래가 막 하는데 보면 효과가 좋거든요. 막 끈끈 난방도 또 그 일본에서 소개된 것 같고 기존의 끈끈 난방은 안 되는 거고 안 되는 기술이에요.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게 기술이 그냥 책에 나와서 잘못됐다. 심지어는 이제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에서 연구직 공무원이 끈끈 난방으로 이제 하는 거 뭐가 좋다. 그 시험 데이터 신뢰를 못 가지겠다 된 거죠. 제가 저 지도주 공무원 설명 들어갔는데 내가 들어갔었어. 그러니까 신뢰 못 한다 하니까 이래 막 열이 붉게 가지고 착착 내가 얘기를 했죠. 하니까 이제 거기에 있는 국장이 딱 보면 1년 더 해보세요 이렇게 했거든. 그래 1년 더 했어. 딱 내 말대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슨 연구가 1년 만에 180도 번복이 된 연구가 어디 있나요? 이게 우리나라 연구 이런 것도 보면 연구를 위한 연구예요. 너무 연구 결과 데이터 나온 거 비슷하게 조금 테이블만 약간 바꿔하고. 그런데 이제 반해서 그 유럽 같은 거 지금 네덜란드의 시설원의 책 있잖아요. 그 저번에 제가 샀을 때 14만 원인가 하더라고. 와겐겐 대학의 그 시설원의 책. 그럼 한번 사보세요. 번역기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책하고는 상대가 안 됩니다. 여기서 이런 얘기하는 수준 있죠. 이보다 더 앞서는 기술들이 바로 막 나와요. 그래서 이게 근무를 하는 동안에는 끝을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시설농업은 안 없어집니다. 세무공무원이나 뭐 이런 거 하다가 뭐 서사 같은 거 하다가 이제 저 퇴직하고 나서 이제 뭐 변호사다 법사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도시 공무원도 잘하면은 저는 그 8년 남았을 때 퇴직했어요. 농사지원과라고. 그 퇴직하더라고요. 충분하게. 제가 33년 공무원 할 때 땅을 2,000평 샀었는데 퇴직하고 불과 10년도 안 돼서 5,000평, 5,500평 샀어요. 우리가 월급을 받아보니까 자기가 사장이 돼야 되잖아요. 완전히 달라져요. 그리고 느긋해져 버려요. 이렇게. 그래서 한 기술이라도 너무 안 난다고 3D 업종 있잖아요. 제가 사이치 담당자도 해보고 작물 보호 담당자도 해보고 하우스 담당자도 해보고 다 아무도 안 하려는 거거든. 그걸 25년 사람들이 하루에 50명이 정도 안 바꿔줘 업무를. 그래서 제발 바꿔줘 이렇게 하고 이제 기술 개발과라고 이제 그 문의하는 데서 그리 갔을 때 업무를 가왔어요. 내가 민을 오는 걸 현명하고 다 가갔어.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하고 처방도 내가 또 까가 바뀌는데 업무 가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안 바꿔줘서 내가 이제 그래가 하다가 도로도 와갖고 하다가 이제 퇴직을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조금만 노력하면요 배우겠다는 어떤 그게 되면 쉬워요. 그리고 과학 공부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이거 없이 나면 고차원이 아닙니다. 한 중학교, 고등학교 수준만 다 풀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하다 보면 재미가 나요. 그리고 특히 그 제가 배트 7년 동안 오늘 그림이 맞춥니다. 거기에 그럼 단어 아무거나 있는데 한번 쳐보세요. 나옵니다. 그럼 설명 읽어보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우리가 이제 환경을 맞추기 위해서 결국 그 환경 제어 기기들이 보면은 막 난방 기기가 있고 환기 하는 게 있고, 주로 환기 팬이나 이제 전창 측창이잖아요. 그래서 측창은 옆창은 바람이 의한 환기예요. 그래서 기압골이 넓어서 바람이 안 불 때 열대야 거리쓸 때는 측창환기 안 됩니다. 그래서 전창환기 때 안 돼요. 전창환기는 밀도 환기입니다. 온도 차이에 의한 환기. 이게 바깥 온도 하우스는 온도에 의해서 바람이 일어나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강제환기는 좀 바로 풀어내는 거고, 난방은 이제 온수 난방, 온풍 난방 있을 것이고,
유동팬이라는 건 이제 하우스 내에 그 바람을 불어줘가 초속 한 50cm 이내로 바람을 불어주면은 그 기공이 뒤에 80%가 이 뒤에 있어요. 그 물이 수증기로 확 나오는 그 부분에 0.5mm 정도 되는 부분에 그 물을 척이 딱 끼어가 있어. 그것 때문에 물이 충분히 안 날아가는 거야. 그걸 바람을 불어서 그걸 제거함으로 인해서 물이 잘 날아가니까 탄소 동화작용이 잘 된다는 거죠. 근데 습도가 50% 이하일 때 유동팬 돌려버리면 기공을 또 닫아버려요. 정말이 너무 많이 되니까 지금 닫아버려요. 그러니까 유동팬은 습도 50% 이상일 때만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밤에는 가동시켜야 돼. 밤에 가동을 시키면은 하우스 내의 습도하고 온도가 평준화가 돼버려요. 지금 밤에 온도가 밖에 낮아지잖아요. 그러면 이 가운데보다 양쪽 가쪽에는 온도가 3도에서 5도가 내려갑니다. 바람 안 부는 날은 3도 내려가고, 바람이 부는 날은 5도까지 내려가. 여기는 가운데는 열이 지붕 높이 안 뺏기는데, 이 가쪽으로 오면 열이 옆으로도 뺏기고 지붕을 뺏겨요. 그래서 온도가 열이 나는 거야. 딸기밭 같은 데 이런 데 가면 가쪽에 보면 어떻게 돼요? 아침에 보면 잎에 물이 묻어 있고, 열매는 큰 거 같는데 잿빛 곰팡이병이나 균형병인데 뱀을 하게 되고, 이제 막 그렇게 돼서. 그래서 그런 걸 그 유동팬이 막아줄 수가 있어요. 탄산가스 발생률은 이제 토양 같은 데는 유기물만 많이 잡아야면은 그 미생물이 유기물 분해하면서 탄산가스 올라올 게네. 실제 그 하우스에다가 왕개를 한 차씩 열어본 사람이 제 범인이 접니다. 옛날에 일본의 현대농업인가 책에 보니까 왕개를 넣어서 저게 탄산가스 농도 높다는 책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1993년도부터 제주도 하우스에 한 동에 한 차씩 넣어라, 왕개를. 한 차가 한 탑차 2톤 정도 돼. 2톤 정도 잡아야 문 열어놔도 탄산가스가 600ppm 나옵니다. 한 차만 넣으면 왕개 1년 동안 나와요. 근데 그 탄산가스가 600ppm 나오는데 탄산가스 가격을 따지면 한 200만 원, 300만 원씩 빼도 거기서 작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한 차에 이제 진주는 왕개를 하우스 나가는 경우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싸요. 한 차에 50만 원, 그 차만 17만 원 하더라. 10배 이상의 차이가 나고 또 토양 개량시키고 탄산가스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유기물로 이용하는 것도 있지만은 또 이제 화석 에너지를 태워서 가스나 석유를 태워서 만드는 방법도 있고, 액화탄산가스를 다시 사가는 방법이 있는데 액화탄산가스가 더 싸죠. 그리고 이제 막 가스 파는 방법, 제습, 막 보강 등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이거에 제일 효과적인 게 어떤 거냐? 이걸 했을 때 이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걸 해놓은 거예요. 난방은 무조건 온도가 제일 많이 올라가고 습도는 조금 떨어지듯이 조금 그렇게 많이는 안 떨어진다는 걸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환경 제어를 할 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한기차, 보일러, 냉방. 요즘 보면은 파프리카나 토마토 하는데 보면 뭐가 돼 있어요? 그 히트펌프를 설치를 많이 해놨죠. 하우스 옆에 히트펌프를 막 10개씩 달아놨어. 그게 냉방하는 거죠? 낮에는 냉방 효과 없어요. 이게 언제 해요? 파프리카 토마토를? 밤에 하는 거예요. 햇빛이 없을 때 효과가 있는데 낮에는 효과 없어요. 그래서 평균 온도를 낮추니까 그 열매가 익는 기간이 길어져요. 그 열매가 커지는 거죠. 그게. 그래서 이제 그 히트 펌프를 이제 활용하는 것이 주로 이제 그런 식으로 활용을 많이 해요. 뭐 펌프, 뭐 에어컨 그런 거죠. 네. 그다음에 뭐 포브 이런 것도 사용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사용 방법을 대략 하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환경을 첫째 알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수준이 현재 돼 있느냐. 그래 보면 각종 센싱 기술이 발달하고 지금 강압성을 얼마 했는 것까지도 재는 그런 기기들이 개발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막 온도도 재고 배ገብ상 막 이런 것도 하고 뭐 얼마나 자랐느냐, 그다음에 뭐 감응 센서, 뭐 열화상 카메라, 지금 우리 휴대폰도 저거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 보면 보죠. 이거 온도가 낮는 거 환해 보여요. 열 세는 데 있잖아요. 심지어는 바람 딱 새는데 나가고 이제 열화상 딱 찍으면 나와요. 시커멓게 나와. 그럼 그걸 갖다 때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농민들한테도 얘기를 해주고,
자, 작물 생장에서는 아까 강합성 된 요 부분을 가지고 요거 최대 공약수입니다. 딴 것도 없어요. 그럼 강합성 기계가 돌아갈 때 무기 이온들이 기계의 엔진을 기하오일 역할을 한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걸 적절하게 물에 녹여서 공급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햇빛이라는 거는 그 적외선이 55%, 그다음에 이제 과시광선이 45%인데 여기서 이제 그 유럽에서 많이 하는 말이죠. 1% 가면 1% 생성, 무조건 빛이 많이 들어오야 된다. 그래서 빛을 많이 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보강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절개물을 해서 차폐율을 낮추고, 또 심을 때 적정 밀도로 심는 거예요. 지금 일본 같은데 딸기를 많이 따는 사람들은 25cm에서 20cm 간격을 심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평균이 16cm입니다. 일본에 50년 전, 40년 전에도 18cm 심었어. 우리나라 15, 16cm 심어요. 엄밀히 따지면 이상한 심보자. 딸기 쭉 심은 데 가서 한 포기를 손 갖고 이렇게 덮어보세요. 그럼 이 포기, 이것도 예의가 있어요. 한 포기를 손가 이렇게 걷어갖고 눈 변하는데도 이 두 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참 안 고쳐져요. 한 포기에 실제로 한 100m 하우스 같은 한 줄에 한 800포기 정도 심으면 맞아요. 700에서 800포기. 근데 1100포기 심어요. 이 많이 심은 게 일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입을 때도 한 줄에 30분만에 끝나고 40분, 50분 해야 돼요. 모든 게 그래요. 그리고 열매가 한 사이즈가 작아져버려요. 햇빛 경합이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 햇빛 많이 받아갖고 이제 또 자라네. 빛이 모자라면 못 자라게 돼 있어요. 이제 이런 것이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이제 태양광은 최대한 이 가시가 빠지는 좀 강한 건데 그 전체 강주에서는 아주 작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활용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빛이 엄청 많이 들어오는 필름들 있죠. PO 필름, 폴리올레핀이라고. 그래서 코팅 기술이 좋아가지고 비닐 참 잘 만들어요. 저도 하우스 작업도 있는데 한 3년 쓴 게 6동이에요. 나머지는 비닐로 날아가고 이제 새로 씌운 거죠. 숙동은 좋아요, 지금도. 특히 올해 장마가 길어가지고 햇빛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나머지 6동은 엉망입니다. 그 비닐로 뭐 주문하는 게 벌써 한 명에 80만 원 들어갑니다. 결국 광합성은 생산을 하는 주로 식물, 유기물로 만드는 수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환경에 의해서만은 그럼 이제 환경을 적절히 하는 게 이제 햇빛은 낮의 길이 가령한 빛이 많은 데서 그 다음에 그 작물의 모자란 처럼 충분히 포화점이 되고 빛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불을 써가지고 포화점 만들기는 어려워요. 이게 이제 우리가 보강이라는 개념하고 식물을 낮으로 만드는 개념하고 틀려요. 식물이 낮이냐 밤이냐를 결정하는 것은 뭐냐면은 25룩수예요. 우리가 책을 읽을 수 있으면 낮이에요. 그럼 우리 화장실 같은 데 옛날에 빨간 등 화장실에 들어가면 책 안 보잖아요. 그럼 밤 맞아요. 그런데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는 빛이 굉장히 세야 돼요. 보통 일반 그 빛을 작게 요구하는 식물들이 천룩수, 이제 강한 거예요. 포화점이죠. 보상점이라고 하죠. 보상점이라는 거는 탄소 동화작용 그 이전부터 합니다. 하는데 호흡으로 인한 손실과 강합성으로 당을 만드는 거, 그게 쌤쌤일 때를 이제 보상점이에요. 그래서 1000에서 2000룩수예요. 과체류는 한 1500룩수 되거든. 그러면 딸기밭이나 들깨밭에 불 쏘주는 등이 25룩수니까 몇 배를 더 해야 돼요. 1500을 하려고 하면은 거의 50배 이상 더 넣어야 돼. 그러면 등이 딸기밭에 50개 들어가 있는데 50개 2500개 해야 돼. 그래서 보강 꿈도 꾸지 말라는 소리예요.
2,500개라면 돈이 얼마나 들까요? 전기 인임량부터 시작해가지고 전기공사 값이 아마 더블이랑 차폐도 생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네덜란드처럼 그 네덜란드가 45도 정도 돼요. 블라디보스톡하고 이도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겨울에는 오전 한 10시 반 되면 해가 뜨고 오후 3시든 접어요. 여름은 어때요? 새벽 3시가 되면 밝아지고 저녁 10시 되면 어두워지고 10시 넘어서. 이게 화랑 갈 때 보면 계절에 따라서 보면 그래요. 그 높지. 그래서 그 네덜란드는 겨울 농사를 지을 적에 한겨울에 농사 안 지어요. 12월 달까지 짓는데 동네에 열매가 달리가 있잖아. 햇빛이 있어야 이익이 거거든. 열매는 쫙쫙 달려가서 몇 달, 한 7, 8달 달려가 있어. 그걸 이 굽기 위해서 보강을 나트륨 등을 켜주는 거예요. 뭐 요즘에 LED 등도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써주는데 이제 그 열매를 익히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뭐 10시에 해 뜨지는 않거든요. 몰라 저 북한 함경 북도가만 해줘야 되는 거야. 이게 지금 여름에는 북한이 낮이 훨씬 깁니다. 그죠? 저 북극은 여름에 1시간 놔두고 23시간이 낮이에요. 남극은 반대로 겨울이죠. 이게 좀 반대로. 이게 위도가 높을수록 낮이 길어요. 언제부터? 하지 무렵 쪽에 여름에는 굉장히 길죠. 그래서 그걸 다 하려고 해요. 그 다음에 오늘은 평균경인데 이거는 적산온도하고 관계가 많아요. 교수님, 네. 죄송합니다. 지금 여기 문을 좀 닫아야 돼가지고. 아 여기에요? 6시. 6시 맞아요? 네. 네, 오늘 그러면은 오늘 여기 좀 자주 좀 보시고 내일 또 아침에 저 내양에 가봐야 되는데 미치겠네. 환경은 좀 얘기 많이 들었을게요. 한번 제가 자료 충분히 해놨어요. 내일 내양에 갈 때 혹시 또 얘기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질문을 받도록 할게요. 7시 가서 돼 있는 것 같은데.